17. 6월에 프리딜란드의 전투가 있었지만 파블로그라드 연대는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뒤이어 휴전이 공포되었다. 친구가 떠난 이래 그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하고 사건의 진행과 상처의 경과도 걱정되어 친구가 없는 데 대해 무거운 기분에 잠겨있던 로스토프는 이 휴전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제니소프를 문병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병원은 러시아와 프랑스 군대에게 2차례나 약탈을 당한 퍼러시아의 한 마을에 있었다. 지붕과 담은 무너져 있고 주정뱅이와 부상병 그리고 누더기에 쌓인 주민들이 지저분한 한길에 빈둥빈둥 서성거리는 이 마을은 야외의 풍경이 유달리 아름다운 여름이었던 까닭에 더 한층 음산한 광경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무너진 담의 남은 부분으로 둘러싸인 뜰 안에 군데군데 창틀과 유리가 부서진 석조 건물이 서 있고 그 안에 병원이 있었다. 붕대를 감은 파리하고 부석부석 부은 얼굴의 병사들이 몇 사람 뜰을 거닐기도 하고 햇볕을 쬐고 있기도 했다. 로스토프가 문으로 한 발 들어서자 썩어가는 시체와 병원 냄새가 코를 쿡 찔렀다. 청청대 위에서 여송연을 문 러시아 군의를 만났다. 군의 뒤에는 러시아인 위생병이 따르고 있었다. 나도 단번에 모든 것을 해낼 순 없지 않아 하고 군의가 말했다. 저녁에 마카르 알렉세예비치에게로 오게. 나도 거기에 있을 테니까. 위생병은 다시 무엇인가를 부탁했다. 빌어먹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마찬가지잖나. 이때 군의는 청청대를 올라오는 로스토프를 발견했다.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군의는 물었다. 도대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총알을 맞지 않았으니까 티푸스에라도 걸리고 싶어졌다는 건가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격리병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하고 로스토프는 물었다. 티푸스예요. 누구나 들어온 자는 얼에 죽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 막개 예뻐와 단둘이서 그는 위생병을 가리켰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동료 군의관들이 5명이나 걸렸거든요. 아무튼 3사람이 와도 일주일이면 뻗어버리거든요. 자못 만족스러운 듯이 군의는 말했다. 퍼러시아 군의들에게도 응원을 청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맹국 사람들도 이것만은 싫은 모양이에요. 로스토프는 여기 입원 중인 경기병 제니소프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모르겠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글쎄 생각 좀 해보세요. 나 혼자서 맡고 있는 것이 병원이 셋에 환자가 400명 이상이나 되니 말씀이에요. 그래도 퍼러시아의 기부인 자선가들이 커피와 린트천을 나 다달이 2푼듯이 보내주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렇지도 않으면 정말 손을 들어야죠. 그는 웃기 시작했다. 400명입니다. 게다가 줄곧 새 환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400명은 되잖나. 응. 하고 그는 위생병을 돌아보았다. 위생병은 피로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분명 그는 이 수다 장애인 군의가 돌아가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제니소프 소령입니다. 하고 로스토프는 되풀이했다. 몰리텐 부근에서 부상했습니다. 죽은 건 아닐까?
맞게 예쁘. 군인은 냉랭한 어조로 위생병에게 물었다. 그러나 위생병은 군의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았다. 그가 아닐까요? 그 사람은 키가 후리후리하고 머리털이 붉은 사람입니까? 하고 군의는 물었다. 로스토프는 제니소프의 용모를 설명했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쁜 일이기라도 한 듯 군의는 외쳤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명부가 있으니까요. 너한테 있나? 맞게 예뻐. 명부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가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위생병은 말했다. 그러나 장교 병실로 가시면 곧 아시게 됩니다. 로스토프를 보고 그는 덧붙였다. 천만에 거기엔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고 군의는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까지 거기 남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로스토프는 군의에게 가볍게 절하고 위생병에게 안내를 청했다. 나중에 나를 원망하셔도 모릅니다. 군의는 청청대 밑에서 소리쳤다. 로스토프는 위생병과 함께 복도로 들어갔다. 이 컴컴한 복도에서는 병원 특유의 냄새가 고약하게 났으므로 로스토프는 별 수 없이 코를 싸쥐고 걸으면서 이따금 발을 멈추고 힘을 내어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른쪽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야윈 노릇게 한 얼굴을 한 맨발의 절름발이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속옷 바람으로 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기둥에 기대어 잠옷 부러운 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스토프가 안을 들여다보니 부상병들이 마룻바닥 위에 볏짚이나 외투를 깔고 뒹굴고 있었다. 들어가서 봐도 괜찮나? 하고 로스토프가 물었다. 무얼 보시려고요? 하고 위생병은 말했다. 위생병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를 하고 있었으므로 로스토프는 일부러 심술궂게 사병 병실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이미 상당히 코에 익숙해졌는데도 여기서는 한층 더 악취가 심한 데다가 전보다 좀 달라져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으므로 여기가 바로 그 냄새의 출처였다는 것이 느껴졌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도록 밝은 긴 방에는 부상병들이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한가운데에 통로를 남기면서 두 줄로 누워 있었다. 대부분이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자들은 모두 일어나든지 혹은 야윈 노릇게 한 얼굴을 쳐들든지 하여 한결같이 구조의 희망과 타인의 건강에 대한 비난과 선망의 표정을 띠면서 눈을 떼지 않고 로스토프를 찬찬히 지켜보았다. 로스토프는 방 한가운데로 나가서 양쪽 방으로 통하는 여러 젖혀진 문에서 들여다보았다. 양쪽 모두 똑같은 광경이었다. 그는 묵묵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발을 멈추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바로 눈앞에는 통로 한가운데에 다리라도 놓은 것처럼 한 사람의 부상병이 그냥 마룻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둘레를 빙 둘러 가지런히 깎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까자그인 모양이었다. 이 까자그는
큼직한 손발을 벌린 채 반드시 누워 있었다. 얼굴은 검푸르고 눈은 흰자위 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올라붙어 버렸으며 빨개진 드러난 발에도 손에도 핏줄이 새끼줄처럼 두드러져 있었다. 그는 뒤통수를 마루에다 찧으면서 목신 소리로 무엇이라고 짓거리고는 몇 번이고 그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로스토프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몇 번이고 반복되는 말을 알아들었다. 그것은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로스토프는 누군가 이 병자를 본래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물을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선 누가 병자들을 돌봐주고 있나 하고 그는 위생병에게 물었다. 이때 옆방에서 치중병 출신인 병원의 사환이 나왔다. 그리고 보조를 맞추면서 로스토프 앞으로 와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상관님. 그 병사는 로스토프를 향해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외쳤다. 분명 로스토프를 원장으로 잘못 안 모양이었다. 저 병자를 본래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물을 줘라. 가자크를 가리키면서 로스토프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더 한층 힘주어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서면서 병사는 만족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으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안 되겠어. 이래서야 어쩔 도리가 없지. 로스토프는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곧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오른쪽에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의미 있는 시선을 느끼고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맨 구석 쪽에 해골처럼 노랗게 야윈 엄격한 얼굴빛을 한 노병이 외투를 깔고 앉아서 로스토프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깎지 않은 반백의 턱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다. 그 옆에 있는 사나이가 로스토프를 가리키면서 무엇인가를 노병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노병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탄원할 생각인 것임을 깨닫고 로스토프는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노병은 그저 한쪽 발만 구부리고 앉았을 뿐 다른 다리는 무릎 아래서부터 전혀 없었다. 노인이 있는 반대쪽으로 꽤 떨어진 곳에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꿈쩍도 않고 누워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아직 젊은 병사로 납작 코에다 주근깨 투성이인 얼굴은 백납처럼 창백하고 눈은 눈꺼풀 밑에서 부릅뜨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이 코가 납작한 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오한이 등골을 쭉 스쳐내렸다. 이건 그게 아닌가 하고 그는 위생병에게 말했다. 벌써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만 상관님. 노병은 아래턱을 떨면서 말했다. 이미 아침결에 죽었습니다. 이래도 역시 사람입니다. 개가 아닙니다. 곧 사람을 보내겠어. 곧 치워줘. 치워줘. 위생병은 서둘러 말했다. 자 가십시다 상관님. 응 가세. 가. 로스토프는 서둘러 이렇게 말한 뒤 눈을 내리깔고 몸을 웅숭거리면서 양쪽에서 자기에게로 쏠리는 나무라는 듯한 부러움에 찬 시선 속을 살금살금 나가려고 애쓰면서 방을 나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